안녕하세요. 오늘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주중 마지막 오늘의 알트코인이고요. 자,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의 알트코인은 스텔라 루멘입니다. 티커는 XLM이고요. 지금 리플과 같이 가는 종목 대표적인 주자죠.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스텔라 루멘을 하면 리플하고 항상 쌍둥이처럼 붙어 다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드 맥켈럽이 리플을 먼저 만들고 리플에서 나와서 다시 만든 게 스텔라 루멘이거든요. 사실 얘가 다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게 있지만 대표 주자죠. 여기에는 이제 비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플과 스텔라와 관련되는 비화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어쨌든 둘 다 리플이나 스텔라나 국제 송금용 암호화폐고 레이어 1인데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레이어 1S의 이제 CBDC 이슈하고 같이 가고 있죠. 각 국가 간의 주요 CBDC 관련돼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스텔라 루멘도 하고 있고 리플 측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들을 같이 끼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차이는 분명히 있었어요. 리플은 B2B 쪽이 좀 더 강했다면은 스텔라 루멘은 P2P 쪽이 강했거든요. 이 둘이 지금 여기 리플은 P2P 쪽을 흡수하고 있고요. 스텔라 루멘은 B2B 쪽을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서로의 영역이 거의 지금 완벽히 겹치는 상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차트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조금 묘한 좀 교차감도 있고요. 그리고 둘 다를 어떻게 놔야 됐는지,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여부도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스텔라 루멘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저희만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외 송금 암호화폐 본격 랠리 언제쯤 리플이 나오면 스텔라 루멘이 따라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리플이나 스텔라 루멘이 아직 이제 강한 시세 분출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차트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전에 차트 체크했을 때는 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볼 겁니다. 일단 이건 하나는 확실해요. 스텔라 루멘이 좋으냐, 리플이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 선호도 차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를 선호해요. 이건 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거의 뭐 저는 주변에 얘기하는 게 암호화폐계의 삼성전자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살 거 없으면 리플 산다는 의견 정도로 리플이 모든 사람들한테 좀 익숙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는 건 그게 아니에요. 글로벌하게 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플은 참 많이 언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출도에 비해서 스텔라 루멘은 좀 노출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리플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기술적 요소에서의 활용 범위나 여러 플랜의 프로젝트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술적 요소를 포함한 거, 차트 기술 말고 진짜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면 여기에 좀 더 무게감을 실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반드시 가격적인 부분에 막 모든 사람들이 광분하고 하는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나 준비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이제 여러 방향성을 보면 그렇다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차트적으로 보잖아요. 이게 참 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진짜 묘한 부분들이 있는데 스텔라 루멘과 리플의 21년도, 18년도는 다 17년도에 고점 형성하고 나왔더니 이때의 움직임은 둘 다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리플이 그때 좀 더 강하게 나온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움직임 뒤에 21년도의 차트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21년도의 차트 움직임을 살펴보면 참 묘하게도 스텔라 루멘이 훨씬 좋아요. 차트적으로는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21년도 차트, 17년도, 18년도 차트와 고점 37.4원 1,400원 여기를 기초해서 보게 되면요. 여기에 우리는 항상 지금 언급되는 게 절반의 공략 여부를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어요. 그런 내용들을 잣대를 그대로 이전 앞 차트 구간하고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면 리플에서도 그렇게 차트 체크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절반의 구간에 한번 있고요. 21년도 구간에 여기 구간을 다시 한번 더 공략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근데 리플은 여기를 못 갔어요. 리플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근데 스텔라 루멘은 여기 구간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전체 차트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스텔라 루멘은 21년도 고점을 갱신하고 자 여기에 고점을 갱신한 17년도 고점을 갱신할 견성이 리플이나 스텔라 루멘 누구한테 더 높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는 차트의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 스텔라 루멘이 좀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구간을 이미 만들었고요. 리플은 구간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리플의 이번 상승에서의 움직임은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감안하고 봐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2017년, 18년도 구간대에 절반의 구간대에 공략을 하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고요. 스텔라 루멘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는 전제를 두고 보면 그런 거예요. 여기는 앞 고점을 갱신하고 위에 2017년 고점에 대한 공략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구간은 이미 스텔라 루멘이 다 만들어져 있다. 근데 차트적으로 보면 이 둘이가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스텔라 루멘도 여기서 한 템포 쉬었다가 같이 가지 않겠나는 생각 정도는 합니다. 자기 혼자서 달리지는 않더라고요. 같이 가는 종목들인 케이스가 이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움직임 정도는 예상해 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보면 매물대 공략도 다 되었어요. 매물대 공략 다 되었습니다. 454원과 349원에 대해서 매물대 공략이 다 됐고 절반까지 다 돼 있죠. 여기도 다 된 겁니다. 스텔라 루멘의 경우에는 다음 구간 고점은 여기를 공략할 개연성을 열어두고 보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가냐? 이거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앞 구간의 고점을 어디까지 구간을 확보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가는지는 여기에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의 절반의 구간을 공략하는지를 또 봐야 되죠. 21년도의 절반의 구간을 공략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러면 2018년도를 끄고 2021년도 고점 기준에서 살펴보면요. 살펴보면 자, 여기도 절반의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보죠. 여기 보면은 차트가 시장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점 이후에 시장에서 매물대가 어떻게 형성되고 매수세가 이후에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차트의 이평선들이 단기 이평선들이 캔들을 따라 위로 붙어가는지 아래에 있는지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여기서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은 이런 단기 평선들이 여기서 받쳐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밑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스텔라 루멘도 위쪽으로 붙어 있죠. 위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물대가 있고요. 여기서의 움직임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구간 끝이죠. 구간 끝 272원에 대한 테스트가 나온 이후에 매물대를 확인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 움직임을 보니까 여기는 한번 여기가 또 한번 나왔죠. 근데 여기 중요가 1번에 대한 공략이 안 됐네요. 1번에 대한 공략이 안 된 상황입니다. 여기는 어쨌든 여기도 한번 여러 차례 찔렀죠. 꼬리로 찔렀어요. 그래서 509원에 대해서는 공략 가능성이 있다. 공략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가면 21년도 고점에서 22년도 저점 사이에서의 절반에 대한 공략 가능성이 스텔라 루멘을 가지고 있다. 그 움직임에서의 모습을 보면 이후에 조정 이후에 구간 끝 아래로 여러 차례 만들어 놨죠. 두 번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여기 272원은 뭐를 볼 수 있어요? 돌파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72원 위로 올라와야지 509원과 582원에 대한 공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파란색 선이 2017년도 고점과 2021년도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이고요. 여기가 대략 가격이
600원대에 있네요. 600원대에 있습니다. 추세선이. 그럼 여기를 공략하고 지지받으면 더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갈 개연성을 좀 더 염두에 둬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자 여기 509원에 지지를 받을 건지 이 두 값에서의 지지를 받아야지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라. 지금은 추세선이 고점 추세선이 이 값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 값을 공략하고 582원의 지지를 받을 건지 509원의 지지를 받을 건지만 보시면 될 듯해요. 근데 여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가 좀 묘하긴 합니다. 여기만 본다면 여기는 무조건 저항이 걸리는데 돌파 앞에 구간까지 염두에 두면은 돌파 개연성을 열어볼 수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는 부분에서는 자 여기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이 이어갈 때 272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 여부를 보고 이후의 움직임은 여기 500원대와 600원대에 있는 추세선에 대한 공략이 전개될 견성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있어 보인다는 거고요. 이 움직임 이후에 위로 추가 상승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지지 테스트 여기 582원, 509원, 그리고 272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이후에 다시 갈지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이때는 만약에 여기까지 조정이 나중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때의 포트폴리오에는 스텔라 루멘을 포함을 시키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앞 고점을 넘기겠다는 시그널들이 앞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고점에 대한 공략을 하겠다. 2017년도에 고점을 공략하겠다는 시그널이 나와 있으니까 그 시그널을 완성시키려고 하면 여기 구간대에 대한 매물대 확인이 완료되어야 하고요. 그 움직임이 이번 턴에서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최고가를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이 매물대 확인이 완료되었을 때 얘기해요. 그 구간이 이미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구간을 가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주봉에서 체크해 볼 값은 이 값인 거예요. 272원의 양봉 종가 회복과 향후에 지속적인 지지 여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509원과 582원에 대한 양봉 종가가 올라가서 지지 여부를 받는 거.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살피시면 되고 여기가 매물대 확인하는 움직임이다. 앞에 중요값 여기 1번에 대해서 매물대 확인이 안 된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 형성이 되면 자 여기가 첫 번째 저항이 돼버리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차라리 여기를 돌파할 것 같으면 509원 근처 509원 여기 531원 여기 근처에서 500원대 중반 사이에서 여기 터치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는 조정받고 둘어버리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500원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때는 대응을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대응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라. 대응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라. 그 얘기를 드립니다. 500원대, 509원과 531원 절반이죠. 절반에 대한 부분을 보면 한 번 돼 있죠. 없죠. 그러면 여기 531원에 대해서는 두 번째 공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신다면 강의를 오셔야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희들 강의도 와보셨고 저희 시향도 자주 보시는 분이시라면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지금 현재 그러면 움직임이 뭘 만들어야 돼요? 똑같죠. 52평이 202평을 상방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야 돼요. 리플은 주봉에서 보니까 이미 52평이 202평 위로 올라가 있는 골든 크로스를 이미 만들었던데요. 스텔라 루멘은 아직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면 리플에서 나왔던 2023년도 7월에 나왔던 그런까지 이때 승소 이후의 움직임이었죠. 그런 움직임이 여기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움직임이 전개되면서 52평을 202평 위로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캔들은 이평선에 선행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원리에 부합하는 분석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접근이고 고움집 상승 추세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아직 스텔라 루멘의 주봉 차트에서는 상승 추세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만드는 과정과 이후에 지지를 보는 게 스텔라 루멘의 이번 턴의 움직임에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턴에 저 앞 고점을 가냐? 그래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움직임이 리플도 그러면 2017년도 고점을 공략할 개연성이 있느냐? 지금은 없다. 근데 그 구간을 그럼 고점을 갱신하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스텔라 루멘 같은 움직임이 만들어져야 한다. 2021년도에 스텔라 루멘이 확보했던 움직임을 리플은 이번에 확보해야 한다. 왜 제가 오늘 스텔라 루멘을 같이 하면서 리플하고 얘기를 하는지를 잘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플은 한지 얼마 안 되거든. 자, 그렇게 하고 저희들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거의 다 알려주고 있다는 거를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를 먼저 알았던 거는 먼저 아신 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솔직히. 자, 스텔라 루멘의 일봉 차트에서 관점을 보면요. 대부분 다 경우에 얘가 추가 상승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자, 여기 1파동의 고점이죠. 여기에 고점, 요게 21년도 1파동의 상단 변곡 251원에 대한 공략 여부를 보는 겁니다. 여기를 확보하고 220원에서의 지지를 받아야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관점이고, 이게 22년도 5월에 구간에 대한 움직임 나왔다가 추가 하락 났죠. 스텔라 루멘은 이게 큰 거예요. 리플은 이게 안 나왔고요. 스텔라 루멘은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차이가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두 종목이 같이 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 종목을 서로 비교하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스텔라 루멘은 이 움직임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골든 크로스를 못 만든 측면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의 추가 하락 이후를 마무리하는 움직임이 23년도의 움직임을 보면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이어졌던 거예요. 상반기 동안 스텔라 루멘이 이 움직임이 이어졌던 게 22년도 구간으로의 매물대 공략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돌파 과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구간의 의미를 알고 봐야지 지금 움직임이 어디를 명확하게 공략하는지를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보면요. 상단 변곡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죠. 여기 22년도 5월의 구간을 공략하고 있고요. 이 움직임은 명확하게 21년도 구간을 공략하고 있는 것과 겹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23년도 요때의 움직임이죠. 여기에 상단 변곡 122원을 공략을 했죠. 1파동이 나오고 2파동이 나왔어요. 파동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3파동이 나왔고 이 3파동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 3파동에 대한 고점이 여기입니다. 230원이거든요. 230원에 대해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되돌림 과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돌파해야지 4파가 나옵니다. 4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파동적으로는 그래요. 그 움직임이 여기 21년도 상승파동의 첫 파동의 고점인 251원에 대한 공략입니다. 여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를 넘어서서 지지받아야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시라. 그리고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자, 여기 21년도 1파동의 영향도 직접 받으니까 여기 중요값 1번과 2번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22년도 5월에 중요값 2번과 1번의 지지하고 겹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전체 하락 구간의 8분의 1자리하고도 겹치고요. 그래서 이 움직임 현재의 스텔라 루멘의 움직임, 물론 이거는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보는 관점이고요. 지금은 시세 분출을 하고 저항을 확인하러 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 움직임이 우리는 구간 끝을 넘어서고 구간 이탈을 넘어선 움직임이 나오고 이후에 230원, 233원에서의 지지 여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세 분출이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항이 잡힌다면 222원에서의 저항을 돌파를 못하고 내려간다면 여기 두 값에서의 지지 여부도 봐야 되는데 현재의 움직임은 자, 여기를 공략할 개연성을 좀 더 크게 보고 있다. 요 위로 올라가서 지지받으면 추가 상승으로 본다. 특히 251원도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주봉에서도 봤듯이
추가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일봉에서 보면 이 추세선이죠. 이 추세선에 대한 공략이 나오는 걸로 본다. 추세선에 대한 공략. 그 과정에서 531원이 저항이 잡힐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 과정에서 위로 여기에 이 파동 구간에 대한 매물대 확인,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 정도는 공략을 하겠네. 400원대 후반, 500원대 초반 정도를 목표가로 하는 움직임이 전개될 개연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길을 가기 전까지의 움직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냥 막 급등이 나오면서 모든 걸 다 커버하고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희망회로 돌리시는 거고,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순서를 보시라고 저희가 피보나치 파동값을 다 알려드리거든요. 여기 23년도에 상반기에 나왔던 파동, 상승 파동에 대한 반등 파동의 움직임이, 기본 프로세스는 여기 4파동까지 가는 건데, 4파동에 여기 4파동 값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2파동은 이미 넘어섰고 지금 3파동 공략이 진행 중이죠. 3파동 끝자락 207원에 대한 공략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4파동은 219원에서 239원이고요. 이게 여기하고 같이 겹치죠. 그리고 5파동이 252원입니다. 5파동 구간에 가는 게 상단 변곡 251원 공략하고 겹치죠. 여기 구간대에 공략이 나오고 나면 지지 테스트를 하고 갈 개연성이 있다. 눌림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고요. 그런데 여기를 251원, 252원의 지지를 받으면 추가 상승해요.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들도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피보나치를 보면 현재 지금 1.628 위로 올라갔죠. 1.618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8분의 1짜리 위로 공략이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이 움직임이 나오면 여기 2.618 2파동 고점에 대한 공략, 이게 지금 여기하고 겹치는 거예요. 요거 하고 난 뒤에 눌림이 나왔다 갈지 이 부분만 관찰하시면 돼요. 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4분의 1짜리 공략이 나오는 걸로 보고요. 4분의 1짜리에 대한 공략은 앞 구간에서 한 번밖에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4분의 1짜리의 공략이 한 번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저항이 잡힐 개연성이 있겠구나. 여기를 갔을 때 첫 번째 저항, 여기 구간을 어떻게 잘 크게 안 빠지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여부만 살피시면 될 듯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조정이 잡히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그땐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빠르게 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3파동 이후에 4파동으로 가는 파동의 관점에서는 좀 급하게 가요. 1파, 2파, 조정 3파, 4파라는 관점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로 보면은 3파, 4파의 움직임은 좀 더 빠르게 전개될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피보나치 값들에 대한 공략 과정이 나오면은 여기 구간대에 대한 공략들이 전개될 걸로 본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는 500원대 공략이 나왔을 때는 대응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라. 이 추세선에 대한 공략이 이번 턴에 나올지 여부도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531원이 강한 저항이다. 요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199원, 200원인데 500원대 얘기하면은 거의 한 150%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120, 30% 이상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럴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서 움직이는지 여부 관찰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희망회로 돌리고 보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관점이고, 현재는 여기 구간대에 대한 공략 여부를 보고 있는 것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300원대 후반대의 돌파와 이후 지지는 357원 근처입니다. 여기서의 지지 여부를 받고 추가 상승세가 이어지는지 여부 살피시면 무난할 것 같다. 어쨌든 500원대에서 530원대 사이에서의 여기서는 500원대 초반에 올라가면 요거는 조정에 대비하면서 대응을 하시라.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보내주시고 내려옵니다. 다시 지지 테스트 하러 내려오니까 그 부분들 염두에 두고 보시라. 그런 뒤에 다시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조정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갈 수도 있고 요렇게 왔다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과연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나올 때는 저희들 아이머니 공식방에 문의를 주시고 흑우
허구 박스에 또 사연도 보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저희가 오픈해드리는 창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면 됩니다. 오픈 강의에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면 여러분들 수익에는 전혀 영향이 안 갑니다.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매도를 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제 어디서 사야 될지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에서 낙폭이 커서 이미 조정의 끝자락이 왔을 때 사는 거는 잘해요. 근데 여기서 사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요 과정을 무작정 버티고 갈 건지 여부의 판단은 결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런 구간들의 움직임들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의 알트에서 내용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스텔라 루멘에서의 매매 전략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살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도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렸고 스텔라 루멘 하면서 리플도 의견들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